40년을 걷던 길 위에 오늘도 영식은 서 있었다. 손에 든 편지 한 통이 이상했다. 누렇게 바랜 봉투, 20년 전 죽은 사람 앞으로 온 편지. 그런데 왜일까? 봉투에 적힌 문장이 그의 심장을 두드렸다. 벚나무가 있는 그 집으로 배달해 주세요. 영식은 그 순간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3월 말의 시골 마을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듯 조용했다. 영식은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우체국 문을 밀었다. 쇠 경첩 소리가 낮게 울렸다. 40년간 들어온 소리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다. 그는 분류대 앞에 섰다. 오늘도 편지 몇 통, 택배 상자 몇 개가 전부였다. 예전처럼 쏟아지는 편지는 이제 없었다. 사람들은 손편지 대신 휴대전화로 안부를 물었고 택배 기사들이 그의 자리를 대신했다. 영식 씨, 국장이 뒤에서 불렀다. 예, 이번 달까지만이라고 했지? 그렇습니다. 국장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 많았어. 영식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은퇴.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낯설었다. 평생을 우체부로 살았던 그에게 이 길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일 같았다. 그는 분류된 편지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다. 손에 익은 동작이었다. 봉투의 무게만으로도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고지서인지, 연하장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손편지인지. 그때였다. 분류대 구석에 놓인 편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다른 편지들과 달리 따로 떨어져 있었다. 영식은 그 편지를 집어들었다. 봉투가 이상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모서리가 달아해진 흔적. 우표는 오래된 것이었다. 10원짜리 우표. 지금은 쓰이지 않는 액면가였다. 발신일라는 비어 있었다. 수신인만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김순자. 그 이름을 본 순간 영식의 손이 멈췄다. 이거. 그는 중얼거렸다. 김순자. 20년 전 세상을 떠난 사람. 그는 그 장례식에 가지 않았지만 소식은 들었다. 가족도 없이 홀로 살다 조용히 간 노인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외로운 사람이라 불렀다. 평생 누군가를 기다리다 간 사람이라고. 영식은 봉투를 뒤집었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벚나무가 있는 그 집으로 배달해 주세요. 그의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졌다. 벚나무. 그 단어가 기억 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영식이 국장에게 물었다. 글쎄, 아침에 우편함에 들어있더라고. 발신인도 없는데요. 규정대로라면 폐기해야지. 수신인도 이미 돌아가셨고. 국장은 무심하게 말했다. 하지만 영식은 그 편지를 놓을 수 없었다. 손에 쥔 봉투가 묘하게 따뜻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뭘 알아봐? 그냥 버려. 그래도 혹시 모르잖습니까? 국장은 어깨를 으쓱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긴. 알아서 해. 영식은 편지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다른 편지들과 섞이지 않도록. 그는 우체국을 나섰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봄 기운이 완연했다. 길가에 심어진 개나리가 노란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흙냄새가 올라왔다. 영식은 40년간 걸어온 이 길을 천천히 걸었다. 매일 같은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가방 속 편지가 자꾸만 신경 쓰였다. 첫 번째 집은 구멍가게였다. 주인 할머니가 가게 앞을 쓸고 있었다. 영식 씨 왔어요? 예, 할머니. 이번 달까지라며? 아쉽네.
할머니는 빗자루를 세우고 그를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40년이나 봤는데 이제 못 보게 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영식은 우편물을 건넸다. 고지서 2통이었다. 할머니는 받아들고는 고개를 가웃했다. 요즘 편지 참 안 오지? 그렇습니다. 옛날엔 편지가 얼마나 많았는데. 손편지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맞습니다. 이제는 다들 전화를 하니까요. 그래도 편지가 좋은데. 글씨 보면 사람이 보이잖아.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말이 맞았다. 편지에는 사람의 온기가 담겼다. 급하게 쓴 글씨, 정성스럽게 쓴 글씨. 각자의 마음이 종이 위에 남았다. 할머니, 영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 김순자 씨 아십니까?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다. 순자? 그 사람 왜? 혹시 그분 사셨던 집 주소 아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지. 저 마을 끝자락, 벚나무 있던 집. 영식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벚나무요? 응. 큰 벚나무 한 그루 있었어. 봄만 되면 꽃이 장관이었지. 근데 그 집 이제 없어. 없다고요? 5년 전쯤 헐렸어. 지금은 빈터야. 영식은 가슴이 철렁했다. 벚나무는요? 그건 아직 있어. 혼자 덩그러니.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순자 씨 참 불쌍한 사람이었지. 평생을 혼자 살다 갔으니. 왜 혼자 사셨습니까? 할머니는 영식을 빤히 바라봤다. 누굴 기다렸나 봐. 평생을.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누구를요? 그건 나도 몰라. 그 사람 말이 없었거든. 할머니는 빗자루를 다시 들었다. 근데 왜 갑자기 순자 씨 얘기를 해? 영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음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자꾸 움직였다. 정오가 지나고 영식은 배달을 마쳤다. 하지만 그는 우체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마을 끝자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할머니가 말한 그곳으로. 길은 점점 좁아졌다. 포장도 되지 않은 흙길이 이어졌다. 양옆으로 논이 펼쳐져 있었고 아직 물을 대지 않은 논바닥이 갈라져 있었다. 영식은 천천히 걸었다. 이 길이 낯설지 않았다. 먼 옛날 젊었을 때 걸었던 길 같았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도착했다. 빈터. 집은 없었다. 무너진 기초 몇 개와 잡초만 무성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 벚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늙은 나무였다. 굵은 줄기에 이끼가 끼어 있었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봉우리가 가득 맺혀 있었다. 영식은 그 나무 앞에 섰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마른 잎 몇 개가 떨어졌다. 그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누런 봉투가 햇살에 반짝였다. 김순자. 그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왜 떨리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오래전 묻어둔 무언가가. 영식은 봉투를 뜯을까 망설였다. 20년 전 죽은 사람에게 온 편지. 그것도 발신인조차 없는 편지. 열어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손은 이미 봉투를 잡고 있었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벚나무 가지가 크게 흔들렸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영식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종이가 바스러질 듯 얇았다. 그는 편지를 꺼내 펼쳤다. 글씨가 보였다. 또박또박 쓴 손글씨. 그 첫 줄을 읽는 순간 영식의 세상이 멈췄다. 영식 씨에게.
그의 손이 떨렸다. 호흡이 거칠어졌다. 편지는 자신에게 온 것이었다. 20년 전 죽은 김순자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 그는 다음 문장을 읽었다. 그리고 그 순간 40년 전 잊고 살았던 기억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영식은 편지를 읽을 수 없었다. 첫 줄만 보고도 손이 떨려서 글자가 흔들렸다. 그는 벚나무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봉투를 쥔 손에 땀이 배었다. 4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순자,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산 세월이 얼마나 되었을까. 영식은 눈을 감았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펼쳤다. 손글씨는 떨리지 않았다. 또박또박 정성스러웠다. 마치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은 것처럼. 영식 씨에게 혹시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저는 이미 많이 늙었겠지요. 아니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영식의 목이 메었다. 그는 다음 문장으로 눈을 옮겼다. 1978년 봄, 당신과 도망치기로 했던 순자입니다. 그의 시야가 흐려졌다. 1978년, 47년 전. 그때 그는 25이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우체부가 된 지 5년째 되던 해. 순자는 그보다 2살 어렸다. 마을 양복점 딸이었다. 저는 그날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영식의 손이 멈췄다. 약속 장소. 그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다. 당신이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편지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영식은 급히 편지를 움켜쥐었다. 종이가 구겨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다시 읽었다. 한 글자씩 천천히. 당신이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봄 하늘이었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슬펐다. 영식은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버텼다. 그는 벚나무를 한참 바라봤다. 이 나무 아래서 순자와 처음 말을 섞었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고 영식은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었다. 괜찮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집이 가까워요. 그래도 감기 걸리십니다. 영식은 우산을 건넸다. 내일 양복점에 맡기면 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웃었다. 그 미소를 영식은 평생 잊지 못했다. 영식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다. 눈물이 흘렀다. 47년 만에 흐르는 눈물이었다. 그는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다. 읽어야 했다. 끝까지. 저는 역 앞 벚나무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렸어요. 당신이 분명 온다고 믿었어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이 마을을 떠나 서울로 가자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영식은 무릎을 꿇었다. 마른 풀이 손바닥에 찔렸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역에 불이 켜졌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1978년 4월 12일. 약속한 날. 하지만 영식은 역에 가지 못했다. 전날 밤 아버지가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어머니는 울면서 그를 붙잡았다. 영식아, 내가 가야 한다. 병원은 마을에서 2시간 거리였다. 버스를 3번 갈아타야 했다. 영식은 아버지를 업고 새벽같이 집을 나섰다. 순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전화도 없는 집이었고 시간도 없었다. 그는 역으로 가는 대신 병원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사흘 밤낮을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났다. 하지만 반신이 마비되었다. 영식은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그 일주일 동안 순자 생각은 했다. 하지만 갈 수 없었다. 아버지가 깨어난 뒤에도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보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가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되나?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는 순자를 포기했다. 아니, 포기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순자는 나를 떠났을 거야. 안 나타난 남자를 기다릴 리 없어. 그렇게 믿으며 살았다. 47년 동안. 영식은 편지를 계속 읽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저는 당신이 마음을 바꾼 줄 알았어요. 가난한 저보다 나은 사람을 만났거나 아니면 저를 버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궁금했어요.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는지. 영식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은 화를 내셨지만 어디 갈 곳도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혹시 당신이 편지라도 보내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 우체국 앞을 지나다녔어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영식은 얼굴을 감쌌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당신은 오지 않았어요. 편지 한 장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정말로 끝난 거라는 걸.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영식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문장을 읽었다. 하지만 영식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해요. 사람은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당신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만 알고 싶어요. 당신은 행복했나요? 저 없이도 잘 살았나요? 영식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행복했냐고, 잘 살았냐고, 아니었다. 그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순자를 버렸다는 죄책감, 도망친 비겁한 남자라는 자책. 영식은 일어섰다. 빈터를 둘러봤다. 집은 없었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다. 무너진 축대, 깨진 기와 조각, 녹슨 철사. 순자가 평생을 산 곳, 그를 기다리며 늙어간 곳. 영식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구멍가게 할머니였다.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영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그의 얼굴을 보고 놀란 듯 했다. 울었어요? 아닙니다. 거짓말. 눈이 빨개요. 할머니는 보온병을 내밀었다. 차나 마셔요. 쌀쌀한데. 영식은 받아들었다. 뚜껑을 열자 김이 올라왔다. 구수한 보리차 냄새가 났다. 순자 씨 집이었지요? 영식이 물었다. 그렇죠. 여기서 평생 살다 갔어요. 혼자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였어요. 결혼도 안 하고. 왜 안 했을까요? 할머니는 영식을 빤히 바라봤다. 왜 그렇게 궁금해하세요? 영식은 대답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누굴 기다렸나 봐요. 평생? 누구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순자 씨가 말을 안 했거든. 할머니는 벚나무를 올려다봤다. 근데 이 나무만큼은 끝까지 지키려고 했어요. 집 팔라는 사람들한테도 나무는 자르지 말라고 했대요. 영식의 가슴이 저렸다. 집은 언제 허물었습니까? 5년쯤 됐나? 순자 씨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게 언제입니까? 2000년도쯤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영식은 계산했다. 25년 전. 순자는 2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냥 늙어서요. 병원도 안 가고 집에서 조용히.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마지막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편지 한 통 붙여달라고. 영식의 심장이 멎었다.
편지요? 네. 봉투 하나 주면서 우체통에 넣어달라고. 그게 언제입니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이요. 영식은 손에 든 편지를 내려다봤다. 25년 전에 붙인 편지. 그런데 왜 오늘에야 도착했을까? 할머니, 그 편지 받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죠. 봉투를 안 보여줬어요. 그냥 우체통에 넣어달라고만. 영식은 입술을 깨물었다. 편지는 분명 자신에게 온 것이었다. 하지만 25년이나 걸렸다. 왜일까? 우체국 어딘가에서 분실되었다가 지금 발견된 걸까? 할머니, 순자 씨 묘가 어디 있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공동묘지요. 산 너머. 가족묘입니까? 아니요. 무연고 구역이에요. 영식의 가슴이 무너졌다. 무연고. 가족도 없이 홀로 묻힌 것이다. 그를 기다리다가. 근데 영식 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 씨 하셨어요?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얼마나요? 옛날에.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영식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안다는 눈빛. 영식은 보온병을 돌려주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우체국에 가야 합니다. 지금요? 배달 끝났잖아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영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우체국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다. 그는 뛰다시피 걸었다. 가방이 어깨를 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우체국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국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또 왔어요? 그 편지 말입니다. 영식은 숨을 헐떡였다. 김순자 앞으로 온 편지요. 그게 왜요? 언제 도착했습니까? 국장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침에 우편함에 있었다니까요. 그 전에는요? 무슨 소리예요? 영식은 분류대로 다가갔다. 이 편지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야 봉투 보니까 오래됐죠. 그럼 어디 있다가 나타난 겁니까? 국장은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아침에 발견했으니 모르죠. 영식은 우편함을 확인했다. 비어 있었다. 다른 편지는 이미 다 분류된 뒤였다. 영식 씨, 국장이 불렀다. 그 편지가 뭔데 그래요? 영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해요. 국장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영식은 우체국을 나섰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저녁 노을이었다. 그는 편지를 꺼내 다시 펼쳤다. 아직 읽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닿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쓰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요. 영식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해요. 그러니 당신도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영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편지 위로 글씨가 번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죽으면 이 편지를 찾아주세요. 벚나무 아래 묻어둘게요. 언젠가 당신이 올 거라 믿어요. 늦어도 괜찮아요. 저는 기다릴게요. 영식은 벚나무를 떠올렸다. 편지를 묻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그 편지는 자신의 손에 있었다. 누가 찾아낸 걸까? 왜 오늘 우체국에 넣은 걸까? 그는 결심했다. 내일 다시 그 빈터로 가야 했다. 벚나무 아래를 파봐야 했다. 혹시 또 다른 것이 묻혀 있을지 모른다. 순자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영식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 가까이.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47년 만에 되찾은 이름 하나가 가슴속에서 뛰고 있었다. 순자. 영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다. 편지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벚나무 아래 묻어둘게요. 그 문장이 자꾸 떠올랐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1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깼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이 깨어 있었다. 영식은 일어나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다. 눈밑이 퀭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아침 6시 영식은 집을 나섰다. 우체국으로 가는 대신 철물점으로 향했다. 문은 아직 닫혀 있었다. 그는 30분을 기다렸다. 주인이 셔터를 올리며 그를 보고 놀랐다.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삽 하나 주십시오. 삽이요? 주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다. 영식은 작은 삽 하나를 샀다. 손잡이가 짧은 것으로 들고 다니기 편한 크기였다. 그는 다시 빈터로 향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영식은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가야만 했다. 빈터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벚나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봉우리가 어제보다 더 부풀어 있었다. 곧 꽃이 필 것 같았다. 영식은 나무 주위를 천천히 돌았다. 어디를 파야 할까? 편지에는 구체적인 위치가 적혀 있지 않았다. 그저 벚나무 아래라고만 했다. 그는 나무 뿌리 근처를 살폈다. 땅이 고르지 않았다. 여기저기 파인 곳도 있고 솟은 곳도 있었다. 영식은 나무의 남쪽부터 파기 시작했다. 삽을 땅에 꽂았다. 흙이 단단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땅이었다. 그는 천천히 흙을 파냈다. 10cm, 20cm.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났다. 영식은 땀을 흘리며 계속 팠다. 동쪽도 파보고 서쪽도 파보고 북쪽도 팔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돌멩이와 뿌리만 나올 뿐이었다. 뭐 하십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영식은 고개를 돌렸다. 낯선 남자였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 자전거를 세우고 서 있었다. 여기 개인 땅인데요. 영식은 삽을 내려놓았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뭘 찾으세요? 그게 설명하기 좀 그렇습니다. 남자는 자전거에서 내렸다. 저 이 땅 주인입니다. 3년 전에 샀어요. 영식은 당황했다. 아, 그러십니까? 여기서 뭘 파는 겁니까? 편지를 찾고 있습니다. 남자는 눈을 크게 떴다. 편지요? 예. 오래전에 누가 묻어둔 편지입니다. 누가요? 김순자라는 분입니다. 이 집에 살던 분이요. 남자는 턱을 만졌다. 아, 그 할머니. 들었어요. 집 팔 때 나무만은 자르지 말라고 했다던데. 맞습니다. 그런데 왜 편지를 찾으세요? 영식은 대답할 수 없었다. 남자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여기 집 지을 겁니다. 다음 달부터 공사 들어가요. 영식의 가슴이 철렁했다. 집을요? 네. 나무는 남기고 집만 지으려고요. 그럼 땅을 다 파헤치겠네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기초 공사해야 하니까. 영식은 벚나무를 올려다봤다. 공사가 시작되면 이 주변은 모두 뒤집힐 것이다. 그때까지 편지를 찾지 못하면
영영 사라질 것이다. 죄송하지만 제가 며칠만 더 찾아봐도 될까요?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요. 공사 시작 전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2주 안입니다. 2주요? 네. 열흘 남았어요. 영식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영식은 다시 삽을 들었다. 열흘. 그 안에 찾아야 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영식은 땅을 팠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허리가 아팠다. 그는 삽을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온몸이 흙투성이었다. 순자 씨, 그는 중얼거렸다. 어디 묻으셨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불어왔다. 벚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영식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영식 씨, 나 국장이에요. 예. 오늘 출근 안 하셨네요. 어디 아파요? 영식은 깜빡했다. 배달을 가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국장은 한숨을 쉬었다. 은퇴 전까지만이라도 잘 마무리합시다. 알겠죠? 예,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영식은 소파에 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배달도 해야 하고 편지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다음 날부터 영식은 새벽에 일어나 빈터로 갔다. 해 뜨기 전부터 파기 시작해서 배달 시간이 되면 우체국으로 갔다. 배달을 마치면 다시 빈터로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팠다. 사흘이 지났다. 나흘이 지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식의 손은 상처투성이었다. 물집이 터지고 피가 났다. 반창고를 붙여도 다음 날이면 또 벗겨졌다. 허리는 펴지지 않았고 무릎이 저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영식 씨, 왜 그래요? 구멍가게 할머니가 물었다.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영식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닙니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다.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이게 뭡니까? 영식은 손을 빼려 했지만 할머니가 놓아주지 않았다. 순자 씨 때문이죠? 영식은 고개를 돌렸다. 편지 받았어요. 그렇죠? 영식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편지를 묻어뒀다고 했습니다. 벚나무 아래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파고 있었구나. 하지만 못 찾겠습니다. 영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주일째 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머니는 영식의 어깨를 두드렸다. 영식 씨, 예. 혹시 잘못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영식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편지를 땅에 묻었다고 확신해요? 영식은 편지를 떠올렸다. 벚나무 아래 묻어둘게요. 분명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순자 씨는 몸이 약했어요. 마지막 몇 년은 거의 못 움직였죠. 영식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땅을 팔 힘이 없었을 거예요. 영식은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럼 어디에? 할머니는 벚나무를 가리켰다. 나무 안이 아닐까요? 영식은 벚나무를 떠올렸다. 오래된 나무, 굵은 줄기. 혹시 구멍이 있을까? 내일 다시 가보세요. 나무를 자세히 보세요.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이 생겼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붙잡고 싶었다. 다음 날 새벽 영식은 다시 빈터로 갔다. 이번엔 삽 대신 손전등을 들고 벚나무 앞에 섰다. 천천히 줄기를 살폈다.
이끼가 끼어 있었다. 손으로 이끼를 걷어냈다. 거친 나무 껍질이 드러났다. 영식은 나무 주위를 돌며 살폈다. 북쪽면에 틈이 보였다. 작은 구멍이었다. 주먹 하나 들어갈 만한 크기. 심장이 뛰었다. 그는 손전등을 비췄다. 구멍 안이 보였다. 깊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 무언가 있었다. 낡은 천에 쌓인 물건. 영식은 손을 넣었다. 조심스럽게 꺼냈다. 천을 풀었다. 안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다. 나무로 만든 상자였다. 손바닥만 한 크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다. 봉투는 모두 누렇게 바랬다. 영식은 첫 번째 편지를 꺼냈다. 봉투에 적힌 글씨를 읽었다. 영식 씨에게. 첫 번째, 두 번째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식 씨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같았다. 영식에게 보내는 편지. 그는 상자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영식은 멈췄다. 이 편지들을 읽어야 할까? 순자가 무엇을 적었을까? 용서의 말일까? 원망의 말일까? 그는 두려웠다. 영식은 상자를 다시 천으로 감쌌다. 집으로 가져가야 했다. 천천히 읽어야 했다. 하나씩. 그는 벚나무를 올려다봤다. 봉오리가 더 부풀어 있었다. 내일이면 꽃이 필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영식은 나무에게 말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영식은 상자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다. 이 편지들이 그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순자는 47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그는 알게 될 것이다. 곧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영식은 상자를 탁자 위에 놓았다. 한참을 바라만 봤다.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임이 그를 붙잡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국장이었다. 영식 씨, 오늘도 안 나옵니까? 아, 죄송합니다. 지금 갑니다. 빨리 오세요. 배달 밀렸어요. 영식은 전화를 끊고 상자를 서랍 속에 넣었다. 일단 배달을 마쳐야 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천천히 읽을 것이다. 하나씩. 순자의 마음을. 그는 서둘러 우체국으로 향했다. 가슴 한쪽이 따뜻했다. 상자를 찾았다는 안도감. 하지만 다른 한쪽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편지를 읽어야 한다는 두려움. 순자가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용서했을까? 원망했을까? 그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영식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따뜻했다. 순자 씨.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당신 마음을 알게 되겠네요.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 영식은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록 그것이 아프더라도. 영식은 그날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손에 든 상자가 무겁게 느껴졌다. 아니, 무거운 건 상자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는 탁자 앞에 앉아 상자를 꺼냈다. 나무 상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모서리가 닳았고 칠이 벗겨져 있었다. 영식은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5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각각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는 첫 번째 편지를 집어들었다. 봉투를 뜯었다. 종이를 펼쳤다. 영식 씨에게. 첫 번째, 1983년 봄입니다.
당신이 오지 않은 지 5년이 지났네요. 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하지만 기다릴게요. 언젠가 설명해 주러 오실 거라 믿어요. 영식의 손이 떨렸다. 1983년. 그때 그는 30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병상에 계셨고 영식은 가족을 부양하느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순자를 잊으려 애썼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두 번째 편지를 펼쳤다. 영식 씨에게. 두 번째, 1992년 가을입니다. 15년이 지났어요.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정말 혼자예요. 가끔 우체국 앞을 지나가요. 혹시 당신을 볼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영식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1992년. 그는 기억했다. 순자를 마주친 적이 있었다. 우체국 앞길에서였다. 순자는 그를 보고 멈춰섰다. 영식은 고개를 돌리고 지나쳤다. 도망쳤다. 겁이 났던 것이다. 마주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세 번째 편지를 펼쳤다. 영식 씨에게. 세 번째, 2000년 봄입니다. 22년이 지났네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괜찮아요.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했던 그 마음만은 진짜였으니까요. 영식은 눈을 감았다. 2000년.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영식은 생각했다. 이제라도 순자를 찾아가야 하나. 하지만 20년이 넘은 시간이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결국 가지 못했다. 네 번째 편지를 펼쳤다. 영식 씨에게. 네 번째, 2004년 겨울입니다. 제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의사는 오래 못 산다고 해요. 영식 씨,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당신을 사랑했고, 기다렸고, 그 시간들이 제 인생이었어요. 후회 없어요. 영식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글씨가 번졌다. 그는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그는 마지막 편지를 집어들었다. 다섯 번째.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뜯기가 어려웠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었다. 영식 씨에게. 다섯 번째. 2005년 봄입니다. 벚꽃이 피었어요. 우리 처음 만났던 그 나무에도 꽃이 가득해요. 영식 씨, 저는 곧 떠날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이 편지들을 언젠가 찾아주세요. 그리고 알아주세요.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사랑했을 뿐이에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영식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순자는 끝까지 그를 용서했다. 원망하지 않았다. 사랑했다고 말했다. 그날 밤 영식은 결심했다. 순자를 만나야 했다. 늦었지만 너무 늦기 전에. 다음 날 아침 영식은 구멍가게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 순자 씨 묘 위치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할머니는 종이에 약도를 그려주었다. 산 너머 공동묘지요. 무연고 구역 왼쪽 끝이에요. 영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묘지로 향했다. 산길은 가팔랐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다. 1시간을 걸어 묘지에 도착했다. 무연고 구역은 쓸쓸했다. 작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영식은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그런데 비석이 훼손되어 이름이 앞에 두 자만 읽을 수 있었다. 김순. 생년월일과 사망일도 정확하지 않은 간소한 비석.
영식은 순자의 묘라고 생각했다. 영식은 무릎을 꿇었다. 잡초를 뽑았다. 비석을 닦았다. 손수건으로 정성스럽게. 순자 씨, 그는 말했다. 늦었습니다. 정말 늦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합니다. 그날 가지 못해서, 설명하지 못해서, 피해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당신 없이는. 영식은 가방에서 편지들을 꺼냈다. 5통 모두 읽었어요. 전부 다. 그는 편지를 펼쳤다. 하나씩 소리내어 읽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자가 쓴 모든 말을.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영식은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다만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는 편지를 접었다.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저도 사랑했어요, 순자 씨. 평생을.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어디선가 벚꽃 향기가 났다. 영식은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다. 그는 한참을 비석을 바라봤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 묘의 주인을 아세요? 영식은 돌아봤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 서 있었다. 예, 압니다. 김순정 씨는 연고가 없는 걸로 아는데. 김순정이라고요? 예, 그 묘는 김순정 씨의 묘입니다. 영식의 심장이 뛰었다. 이 묘는 순자 씨의 묘가 아니었다. 혹시 김순자 씨의 묘가 여기 있나요? 영식이 물었다. 김순자? 그런 이름은 여기 없는 걸로 아는데. 예전에 산 너머 마을에 김순자라는 여자가 살았던 걸로 압니다. 치매로 요양원에 있다지 아마. 요양원이요? 영식이 놀라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식은 숨이 막혔다. 어디 있습니까? 어느 요양원입니까? 노인은 놀라며 대답했다. 마을 반대편에 있는 푸른 요양원이지 아마. 영식은 뛰기 시작했다. 산을 내려갔다. 넘어질 뻔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순자가 살아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마을에 도착해 방향을 물었다. 사람들이 가리키는 대로 달렸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계속 뛰었다. 요양원이 보였다. 하얀 건물. 영식은 문을 밀고 들어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간호사가 물었다. 김순자 씨 계십니까? 간호사는 명부를 확인했다. 계시긴 한데 면회는. 제발입니다. 꼭 봐야 합니다. 영식의 절박함에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2층 203호실이에요. 영식은 계단을 올랐다. 복도를 지나갔다. 201호, 202호, 203호. 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다. 떨렸다. 두려웠다. 순자는 자신을 기억할까? 아니, 치매라고 했다.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영식은 노크했다. 톡톡. 대답이 없었다. 그는 문을 열었다. 방 안에 노인이 앉아 있었다. 창가에 바깥을 바라보며 하얀 머리, 구부정한 등. 순자 씨. 영식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주름진 얼굴, 흐린 눈동자. 영식은 다가갔다. 한 걸음, 두 걸음.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순자 씨, 저예요. 영식이에요. 노인은 그를 바라봤다. 표정이 없었다.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기억 안 나세요? 영식이요. 우체부.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희미하게. 우체부.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다. 작은 목소리. 영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네, 우체부예요. 편지 배달하는. 노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영식의 얼굴을 향해.
주름진 손이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우체부 아저씨, 이제 왔네. 영식은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예, 왔어요. 늦었지만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기다렸어. 알아요. 편지 읽었어요. 전부 다. 영식은 순자의 손을 꽉 쥐었다. 미안해요. 그날 못 가서, 설명 안 해서, 피해서.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괜찮아. 그 말에 영식은 무너졌다. 순자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4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순자의 손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툴게 떨리는 손으로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영식은 고개를 들었다. 순자를 바라봤다. 이제 제가 곁에 있을게요. 매일 올게요. 순자는 희미하게 웃었다. 좋아. 영식은 일어섰다. 창밖을 봤다. 멀리 벚나무가 보였다. 꽃이 피기 시작했다. 분홍빛 꽃잎이 가득. 순자 씨, 벚꽃 보러 갈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식은 간호사를 불러 휠체어를 빌렸다. 순자를 조심스럽게 태웠다.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들은 요양원을 나섰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 향기를 실어 영식은 천천히 휠체어를 밀었다. 마을을 지나, 농길을 지나, 빈터로 벚나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만개한 꽃으로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영식은 순자를 나무 아래 세웠다.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왔어요. 우리 나무에.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꽃잎이 눈처럼 떨어졌다. 둘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예쁘다. 순자가 말했다. 예, 예뻐요. 영식은 순자를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도, 하얀 머리도, 흐린 눈동자도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순자 씨, 응, 사랑해요. 순자는 영식을 돌아봤다. 눈동자가 잠깐 맑아졌다. 마치 47년 전 그 소녀처럼. 나도. 꽃잎이 계속 떨어졌다. 두 사람을 감쌌다. 세월이 앗아간 시간을 이제야 돌려주듯. 영식은 깨달았다. 어떤 편지는 늦게 도착해도 결국 마음에는 배달된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사랑은 기다림 끝에 마침내 닿는다는 것을. 영식은 그날부터 매일 요양원을 찾았다. 아침 배달을 마치고 오후면 순자 곁에 앉았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는 순자 옆에서 함께 있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47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영식은 편지를 가져왔다. 순자가 쓴 5통의 편지. 그는 하나씩 읽어주었다. 천천히 또박또박. 영식 씨에게. 첫 번째, 1983년 봄입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들었다. 표정이 없었지만 눈물이 흘렀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느끼고 있었다. 영식은 매일 한 통씩 읽었다. 5통을 다 읽고 나서는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순자의 말을 순자에게 들려주었다. 그녀가 평생 간직한 마음을. 2주가 지나자 순자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다. 영식이 방에 들어서면 고개를 돌렸다.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우체부 아저씨. 순자가 말했다. 왔어요? 예, 왔어요. 영식은 순자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순자는 그 손을 꽉 쥐었다. 놓지 않으려는 듯. 오늘은 뭐 읽어줄까요? 영식이 물었다. 편지. 또 편지요? 매일 읽어주는데.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영식은 웃었다.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이제는 외울 정도로 읽었지만 매번 새로웠다. 순자의 마음이 느껴졌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기다림이. 3주가 지났을 때 영식은 국장을 찾아갔다. 국장님, 왜요, 영식 씨? 은퇴를 미루고 싶습니다. 국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미룬다고요? 왜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국장은 한참 영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언제까지 할 건데요? 조금만요. 석 달만. 알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영식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봄이 깊어갔다. 벚꽃은 지고 실록이 우거졌다. 영식은 매일 순자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요양원 정원을, 마을길을, 때로는 빈터의 벚나무까지. 순자는 말을 많이 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끔 중얼거렸다. 예쁘다. 좋다. 고마워. 그 짧은 말들이 영식에게는 전부였다. 어느 날 오후 영식은 순자에게 물었다. 순자 씨, 저 기억하세요? 순자는 그를 바라봤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우체부 말고요. 영식이요. 47년 전에 만났던. 순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언가 떠올리려는 듯. 하지만 이내 흐려졌다. 몰라. 영식은 웃었다. 슬프지 않았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았다. 지금 여기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기억해요. 전부 다. 순자는 영식의 손을 만졌다. 주름진 손으로 그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좋은 사람. 영식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순자 씨도 좋은 사람이에요. 5월이 왔다. 어느 날 구멍가게 할머니가 요양원을 찾아왔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영식 씨, 여기 있었네요.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는 순자를 보았다. 순자 씨한테 인사하러 왔죠. 할머니는 순자 앞에 섰다. 순자 씨, 접니다. 구멍가게 주인. 순자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 옛날에 자주 가게 오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웃었다. 괜찮아요. 저는 기억해요. 할머니는 꽃을 순자에게 건넸다. 이거 드릴게요. 예쁘죠? 순자는 꽃을 받아들었다. 냄새를 맡았다. 미소를 지었다. 예쁘다. 할머니는 영식을 돌아봤다. 잘하고 계시네요. 뭐요? 순자 씨 돌보는 거요. 보기 좋아요. 영식은 고개를 숙였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47년 늦었지만요. 영식은 웃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네요. 할머니가 돌아간 뒤 영식은 순자와 단둘이 남았다. 순자는 여전히 꽃을 들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순자 씨, 응, 우리 사진 찍을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식은 간호사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다. 휠체어에 앉은 순자와 그 옆에 선 영식. 둘 다 웃고 있었다. 사진이 나왔을 때 영식은 오래 바라봤다. 72살의 자신과 70살의 순자. 주름지고 늙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47년 전 찍지 못한 사진을 지금 찍었다. 영식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순자의 방에 걸었다. 침대 옆 벽에. 순자는 가끔 그 사진을 보았다. 미소를 지었다. 예, 우리예요. 6월이 되었다. 어느 날 순자가 아팠다. 열이 나고 기침을 했다. 간호사가 병원으로 옮겼다. 폐렴이었다. 영식은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순자의 손을 잡고 떠나지 않았다. 의사가 말했다. 고령이라 위험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순자 씨, 이겨내야 해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순자는 눈을 감은 채였다. 숨소리가 약했다. 영식은 편지를 꺼냈다. 5번째 편지, 마지막 편지. 소리내어 읽었다. 영식 씨에게 5번째, 2005년 봄입니다. 벚꽃이 피었어요. 우리 처음 만났던 그 나무에도 꽃이 가득해요. 영식 씨, 저는 곧 떠날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이 편지들을 언젠가 찾아주세요. 그리고 알아주세요.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사랑했을 뿐이에요. 영식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순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순자 씨, 이제 제가 부탁할게요. 떠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함께 있어요. 아직 할 이야기가 많아요. 순자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희미하게. 영식은 그것을 느꼈다. 사흘밤을 새우고 나서 순자는 깨어났다. 열이 내렸다. 숨소리가 안정되었다. 의사도 놀라워했다. 기적이네요. 영식은 순자를 바라봤다. 눈을 뜬 순자가 그를 보고 있었다. 우체부 아저씨. 예, 여기 있어요. 안 가. 예, 안 갈게. 영식은 웃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었다. 고마워요. 순자는 요양원으로 돌아왔다. 몸은 약해졌지만 살아있었다. 영식은 더욱 자주 찾아갔다. 아침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7월의 어느 날 영식은 순자에게 물었다. 순자 씨,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벚꽃? 벚꽃이요? 지금은 여름인데. 보고 싶어. 영식은 고민했다. 벚꽃은 봄에만 피었다. 하지만 방법이 있었다. 다음 날 영식은 순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빈터의 벚나무로. 나무는 녹음이 우거져 있었다. 꽃은 없었다. 순자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꽃. 영식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사진이었다. 봄에 찍어둔 벚꽃 사진. 만개한 꽃으로 가득한 나무. 여기요. 우리 나무예요. 봄에 찍었어요. 순자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한참을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예쁘다. 영식은 옆에 앉았다. 내년 봄에 또 보러 와요. 함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8월이 되었다. 영식은 국장에게 다시 찾아갔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3달 더 연장할 수 있을까요? 국장은 웃었다. 영식 씨, 그냥 계속하시죠. 은퇴 취소해요. 정말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영식 씨가 배달해 주길 원해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영식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영식은 순자에게 말했다. 순자 씨, 저 은퇴 안 해요. 왜? 당신 때문이에요. 매일 보러 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순자는 웃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 고마워. 9월이 왔다. 어느 날 순자가 물었다. 우체부 아저씨. 예. 이름이 뭐예요? 영식은 놀랐다. 순자가 처음으로 이름을 물었다. 영식이에요. 김영식. 순자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영식, 영식. 예, 영식이에요. 순자는 영식을 바라봤다. 눈빛이 조금 맑아진 것 같았다. 영식이. 영식의 가슴이 뛰었다. 순자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47년 만에. 예, 순자 씨. 순자는 손을 내밀었다. 영식이 잡았다. 고마워, 영식이.
영식은 눈물을 참았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순자 씨. 10월의 마지막 날 영식은 순자를 데리고 다시 벚나무로 갔다. 낙엽이 쌓인 빈터. 나무는 잎을 떨구고 있었다. 순자 씨, 여기서 약속 하나 할게요. 약속? 내년 봄 벚꽃이 피면 다시 여기 와요. 함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때까지 건강해야 해요. 응. 저도 건강할게요. 순자는 영식의 손을 꽉 쥐었다. 영식이. 예. 사랑해. 영식은 멈췄다. 순자가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다. 분명하게. 영식은 순자를 안았다. 조심스럽게. 저도 사랑해요, 순자 씨. 평생.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흩날렸다. 두 사람을 감쌌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영식은 매일 순자를 찾았다. 추운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크리스마스에 영식은 작은 선물을 가져갔다. 목도리였다. 빨간색. 순자 씨, 이거 드릴게요. 순자는 목도리를 받았다. 목에 둘렀다. 따뜻해. 잘 어울려요. 순자는 웃었다. 영식도 웃었다. 섣달 금음날 영식은 순자와 함께 새해를 맞았다. 요양원 창가에 앉아 밤하늘에 불꽃이 터졌다. 마을 축제였다. 예쁘다. 순자가 말했다. 예, 예뻐요. 영식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순자 씨. 영식이도. 자정이 지났다. 새해가 왔다. 영식과 순자는 함께 새해를 맞았다. 47년 만에 처음으로. 1월이 지나고 2월이 왔다. 어느 날 순자가 말했다. 영식이. 예. 봄이 오면. 예. 벚꽃 보러 가요. 영식은 웃었다. 약속했잖아요. 꼭 갈 거예요. 3월이 되었다.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다. 영식은 매일 빈터를 확인했다. 벚나무 봉우리를 살폈다. 조금씩 부풀고 있었다. 3월 말 봉우리가 터지기 시작했다. 영식은 순자에게 말했다. 순자 씨, 곧 꽃이 필 거예요. 진짜? 예. 며칠만 기다려요. 4월 초 벚꽃이 만개했다. 영식은 순자를 휠체어에 태웠다. 가장 따뜻한 옷을 입혔다. 빨간 목도리도 둘렀다. 그들은 빈터로 향했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 향기가 가득했다. 벚나무 아래 도착했다. 꽃이 만개해 있었다. 분홍빛으로 물든 세상. 영식은 순자를 나무 바로 앞에 세웠다.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순자 씨 왔어요. 약속한 대로.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꽃잎이 떨어졌다. 눈처럼. 영식이. 예. 고마워. 제가 더 고맙죠. 순자는 영식을 돌아봤다. 눈빛이 맑았다. 마치 젊은 날처럼. 행복해. 영식은 눈물을 흘렸다. 저도 행복해요. 꽃잎이 계속 떨어졌다. 두 사람 위로. 마치 축복처럼. 영식은 깨달았다. 47년 전 못다한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는 것을. 어떤 사랑은 시간을 넘어 이어진다는 것을. 순자 씨. 응. 내년에도 또 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매년. 영식은 웃었다. 약속이에요. 약속? 벚꽃은 계속 피어 있었다. 바람은 계속 불었다. 두 사람은 계속 그곳에 있었다. 함께. 마침내. 그날 저녁 영식은 우체국으로 돌아갔다. 편지 가방을 메고 40년을 걸었던 길을 다시 걸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가슴속에 순자가 있었다. 기다림 끝에 찾은 사람. 영식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반짝이고 있었다. 어떤 편지는 늦게 도착해도 결국 마음에는 배달된다. 어떤 사랑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서로에게 닿는다. 그것을 영식은 이제 알았다. 평생을 걸려 배운 진실. 내일도 그는 길을 걸을 것이다. 편지를 배달하고 순자를 만나러 갈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늦게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영식은 집으로 향했다. 봄밤은 따뜻했다. 어디선가 벚꽃 향기가 났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토리쭈 채널 많이 찾아주세요.